혹시 요즘 부쩍 예민해진 남편 때문에 혹은 이전과 달라진 내 모습 때문에 대체 왜 이러지 하고 고민해 본 적 없으신가요? 예전엔 웃어넘기던 일에 버럭 화를 내고 주말이면 소파와 한 몸이 되어 무기력해 보이고 부부 사이도 어쩐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성에게만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갱년기. 하지만 남성에게도 갱년기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다만 그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성격 탓이나 나이 탓으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남성 갱년기는 방치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와 삶의 질 전체를 떨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정보사랑 스튜디오에서는 남성 갱년기가 보내는 5가지 결정적인 신호와 병원 가지 않고도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극복 방법까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성 갱년기의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별일 아닌데 자꾸만 짜증이 솟구치고 문득문득 내 인생은 이게 다인가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고 밤에는 사소한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늘어나는 것. 이건 단순히 성격이 변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줄어드니 우리 마음이 행복을 느끼기 어려워지는 거죠. 마치 여성이 생리 전 호르몬 변화로 감정 기복을 겪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에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나도 이제 늙는구나 하는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서 우울감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울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발산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즐겁다고 느끼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낚시를 하든 등산을 가든 집에서 조용히 프라모델을 조립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몰입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을 할 때 뇌에서는 긴장 호르몬인 에피네프린 분비는 줄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늘어나면서 갱년기로 인한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장 나를 즐겁게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조금은 민감하지만 남성 갱년기의 가장 핵심적인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성기능의 변화입니다. 성욕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발기가 예전처럼 잘 되지 않는다면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음경 조직은 혈관 덩어리 내면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발기는 이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가 쏠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바로 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의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발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 문제로 자신감을 잃고 부부관계를 피하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놀랍게도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부부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테스토스테론이 부부관계를 할 때 더 원활하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꾸준히 관계를 한다고 해서 호르몬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이 더 이상 빠르게 줄어들지 않도록 감소 속도를 늦추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아 힘드시다고요? 신봉석 교수는 무리하지 말고 아내의 협조를 받으면서 가벼운 스킨십부터 차근차근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대화와 애정 표현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꿀팁 하나. 테스토스테론은 잠을 자는 동안 생성되어 오전에 가장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그러니 의무감으로 피곤한 밤에 시도하기보다는 호르몬이 가장 충만한 이른 아침에 관계를 시도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온몸이 쑤시는 통증입니다. 아이고, 허리야, 무릎이야 하는 말이 입에 붙었다면 이 역시 남성 갱년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중앙대병원 비뇨기과 명순철 교수에 따르면 남성 호르몬은 단순히 남성성만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염증을 억제하고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생산을 촉진해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갱년기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 억제 기능이 약해져 관절에 쉽게 염증이 생기고 뼈는 점점 약해져 골다공증 위험까지 높아지는 겁니다. 이럴 때 뼈 건강을 위해 우리가 당장 끊어야 할 것과 시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연입니다. 담배, 특히 니코틴은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생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뼈 도둑입니다. 백해무익하지만 특히 갱년기 남성에게는 뼈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싶다면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빨리 걷기나 조깅 같은 운동은 뼈에 건강한 자극을 주어 조골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리한 근력 운동보다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갱년기 관절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네 번째 신호, 술배인 줄 알았더니 갱년기배입니다. 나는 먹는 양도 똑같고 운동도 예전처럼 하는데 왜 자꾸 배만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범인은 바로 감소한 테스토스테론입니다. 명순철 교수는 남성 호르몬은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을 유지하고
근육의 크기를 키우며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즉,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줄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태우는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근육은 줄어들며 그 빈자리를 뱃살, 특히 건강에 해로운 내장 지방이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실은 이제부터입니다. 이 뱃살을 그대로 방치하면 갱년기 증상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네, 바로 저 지방세포가 문제입니다. 커진 지방세포는 우리 몸에 얼마 남지 않은 귀한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꿔버리는 대신자 역할을 합니다. 뱃살이 늘수록 남성 호르몬은 더 줄고 남성 호르몬이 줄수록 뱃살은 더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해답은 명확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뱃살 제거입니다. 뱃살을 빼는 것이야말로 갱년기 극복에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열쇠입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으로 지방을 태우고 스쿼트나 플랭크 같은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려 기초대사량을 높여야 합니다. 뱃살이 1인치 줄어들 때마다 당신의 남성 호르몬은 다시 깨어날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뇌기능의 저하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주차를 어디에 했지?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면 이 또한 테스토스테론 부족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세포 활성에도 관여해 기억력과 인지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뇌 기능도 자연스럽게 저하되는 것이죠. 특히 남성 갱년기에는 여러 사물이나 공간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공간 인지 능력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는데 유독 오래 걸리거나 주차 위치를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지는 겁니다. 이때는 뇌를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뇌를 자극하고 운동시켜야 합니다. 전혀 몰랐던 외국어 단어를 하루에 5개씩 외워보거나 스도쿠나 끝말잇기 같은 머리를 쓰는 게임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머리를 쓰는 과정에서 뇌의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남성 갱년기가 보내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우울하고 짜증날 땐 나를 위한 즐거운 취미 갖기. 둘째, 성기능이 고민될 땐 아침 시간을 활용한 적극적인 부부 생활. 셋째, 뼈마디가 쑤실 땐 금연과 함께 가볍게 걷기. 넷째, 뱃살이 늘어날 땐 악순환을 끊기 위한 운동과 체중 감량. 다섯째, 자꾸 깜빡할 땐 뇌를 자극하는 새로운 도전. 어떠신가요? 남성 갱년기, 막연히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변화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방치하지 않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갱년기라는 건 단순히 한 사람의 신체적 변화가 아니라 한 가정의 심리적, 관계적 변화까지 가져오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 남성분들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기 어려워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아내분이라면 남편의 짜증과 무기력을 비난하기보다 당신 요즘 많이 힘들구나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면 어떨까요? 또 이 변화를 겪고 계신 남성분이라면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충분히 좋아질 수 있구나 하는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뱃살 관리와 즐거운 활동으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오늘 저녁 식사 후에 배우자와 함께 30분 동네를 산책하는 것.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 확신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정보사랑 스튜디오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남성 갱년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나만의 극복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함께 소통하고 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